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공적 마스크 구매할 수 있는 생년이 4와 8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4와 9입니다. 제가 혼란을 더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선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튼 마스크 구하기가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왔는데도 혼란은 여전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방안을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통반장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그 1인당 2장씩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서초구에서도 하루 전날 다음 날 거 이제 미리 빌려줘서 미리 확보한 물량을 약국에 빌려줘서 혹여라도 약국을 찾았다가 물량이 부족해서 못 사는 일이 없도록 빌려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성동구도 간호사들이 직접 임산부나 산모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도 배달하고 네. 건강 상담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마찬가지로 미리 확보해놓은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에게 1인당 3장씩 보급한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잘 피부로 체감이 안 되는 실정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네네. 이번에는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니까 네. 어찌됐든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배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을 아예 딱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적 마스크가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혼란이 많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새로운 방법들, 편리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딱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네네. 그건 사실 어려운 것 같고 네. 이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좀 좋은 방법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언제까지 우리가 공적 마스크에 의존해야 되는가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공적 마스크가 되니까 아예 약국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도 안 맞고 직장에 다니니까 또 약국에서 정해준다 해도 맞출 수가 없고 네네.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일주일 이상 쓰는 분들도 있고 예. 되게 이제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마스크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공적 마스크보다 이제 시장에 맡기는 네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시장에 많이 풀어가지고 가격이 뭐 1,5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더라도 네.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그게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너무 사회주의 배급제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금방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지자체나 또 뭐 여러 군데서 약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만은 네네. 이 공적 마스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단기간의 처방이지 긴 처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건 조금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준배급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전백률 교수님, 네. 저는 이게 계속 궁금했던 게 아까 문희철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국에 가서 못 사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동사무소라고 불렸던 네. 주민센터에서 좀 네. 배포를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이게 대안이 안 될까요? 저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네. 아마 저 초기 과정에서 이제 주민센터도 정부 당국에서는 그 공적 마스크 배급처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약국에서 생기는 저런 문제가 만약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예, 예. 주민센터 업무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고 예. 또 혹시라도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을 좀 진정시키는 것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을 해서 고육지책으로 약국을 이제 공급하는 걸 이제 정한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들이 그 마스크 제조 회사를 다니면서 110만 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네네. 일일이 통반장을 통해서 나눠줬어요. 네. 상당히 그 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런 제도가 정말 다른 지자체에 도입이 된다면은 특히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 사실 마스크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분들만이라도 저렇게 지자체가 노력을 한다면은 혼선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네. 지자체에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스크 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건데요. 변호사님, 이 주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2016년에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방호복이라든가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수십
군데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만약에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뭐 마스크 한 장당 뭐 100만 원에 16만 원에 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첫 번째는 유엔 제재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북한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뭐 거의 국가적인 봉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마스크를 원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야 되는 문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또 가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제한이 어느 정도 느슨해져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이고 단기간에 실시되긴 어렵지만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도 시도해 볼 만직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줄 서서 저렇게 마스크를 구매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공장을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미 있는 공장에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런 여당과 정의당의 제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되고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그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또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이 집단 감염 우려와 마스크 해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고요. 전병일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